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본시험 연습 18번째 문제풀이입니다. 완전한 기억을 위해서는 나이만큼 반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반복은 본시험장에서 답안 선택을 신속하게 해줍니다. 주요 기출문제를 자주 풀어보아 본시험 적응력을 높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합니다. 문제풀이의 진행과 본시험 유의사항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1번 1번은 노년기의 일반적 특성은 3번 삶에 대한 회고적 경향이 나타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사고의 융통성이 증대되는 것이 아니고 감소됩니다. 2번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됩니다. 4번 역할 상실로 자기 정체성이 강화되지 않고 약화됩니다. 5번 내향성이 감소해지는 것이 아니고 정대되고 매사에 신중해집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년기 특성 중 심리적 특성 8가지입니다.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2번 2번은 노년기의 바람직한 가족관계로 옳은 것은 5번 손자, 손녀가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녀에게 의존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독립해 나가는 부부끼리 생활을 합니다. 2번 가족관계는 경직된 상태로 유지한다기보다 부부간의 관계가 동반자로 전환됩니다. 소원해졌던 부부관계와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가족관계가 옳습니다. 3번 형제 자매와 경쟁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형제 자매와는 상호 이해와 동조성이 강화됩니다. 4번 배우자와 성적 욕구 표현을 자제하는 것이 아니고 성적 욕구 표현을 금기시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조부모의 손자녀와 관계로서 대부분의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관계에 만족하며 부모 노릇을 할 때보다 역할에 더 쉽게 적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3번 3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3번 혈관성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0세 남성이 맞습니다. 지문 1번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55세 여성은 병원 입원자는 제외되고 65세 이상인 자라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이 됩니다. 2번 결핵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성은 노인성 질병 또는 치매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에 해당되며 결핵은 제외되며 65세 미만인자도 제외됩니다. 지문 4번 고혈압이 있고 일생생활이 가능한 65세 여성과 지문 5번 뇌경색에서 회복되어 일상생활이 가능한 70세 남성은 일상생활 수행 가능자로서 제외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번 4번은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 전달 체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는 1번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이 맞습니다. 지문 2번 장기 요양 서비스 제공과 지문 3번 장기 요양 서비스 비용 청구, 5번 장기 요양 서비스 사업자 설립 신고는 장기 요양 기관에서 하고 4번 장기 요양 서비스 신청 및 계약은 수급자가 합니다. 5번 5번은 제시 내용,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대상자를 보호하면서 신체 활동을 지원하고 심신기능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보험급여는 4번 주야간 보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재가급여의 종류 6종에는 위 지문 외에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습니다. 6번 6번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은 2번 이동도우미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에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신체활동 지원,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원, 정서 지원, 방문 목욕, 기능회복 훈련, 치매관리 지원, 응급, 시설환경관리, 간호처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지문 1번 환경관리와 3번 세탁물 관리는 시설환경관리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 4번 기본동작훈련과 5번 일상생활활동 동작훈련은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7번 7번에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서비스 제공 원칙은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호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2번 응급 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만 합니다. 4번 상태 변화가 있어도 계획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 변화가 있으면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합니다. 5번 대상자의 생활 방식을 요양보호사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생활 방식은 대상자의 개인 삶의 존중에 맞춰야 합니다. 8번
8번은 제시 내용이 우리 애들이 잘 안 오니까 그런지 똑같이 음식을 흘려도 나한테만 유난히 더 화를 내 나를 괄시하는 거지라는 제시사항은 시설 대상자가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에 해당하는 것은 5번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 해당됩니다. 지문 1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와 3번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는 생활 단계에 해당됩니다. 지문 2번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는 입소 계약 단계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시설생활 노인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이 정한 단계로서 입소 전 단계 1, 입소 계약 단계 2, 생활 단계 11, 퇴소 단계 1가 있습니다. 9번 9번은 제시 사례가 대상자의 아들이 대상자가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몰래 인출해 가는 것을 요양보호사가 목격하였다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유형은 3번 경제적 학대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학대 유형에는 위 지문 사례 외에 성적 학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번 10번은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은 4번 장기요양요원 권리침해 상담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장기요양 인정신청은 수급자에게 해당되며 2번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사항이며 3번 장기요양 재정정책 수립은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입니다. 5번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은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역할은 요양요원의 사회적 인식 제고, 권익 향상,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해소, 건강 증진, 직무 향상과 교육, 취업, 창업 등 지원 업무를 합니다. 11번 11번은 시각적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는 4번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야한 농담을 자주 한다와 2번 성경음 유무를 묻는다와 3번 통화할 때 음란한 내용을 말한다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되고 지문 5번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여 잡아당긴다는 육체적 성희롱에 해당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성희롱과 성희롱 유형을 설명했습니다. 12번 12번은 요양보호사가 자신을 법적으로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은 2번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에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가 학대받는 상황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3번 장기요양 1등급 대상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대상입니다. 4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경험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 책임자 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5번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한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제공 기록지에는 대상자에게만 서비스 제공한 것을 기록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장기요양 1등급의 세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13번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가 가족 나들이를 이유로 서비스 시간 변경을 요청할 때는 3번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시간을 조정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요양보호사 직업 윤리적 원칙과 윤리적 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요양보호사 윤리적 태도 10가지를 교재 97에서 99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4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으로는 3번 업무 수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습니다. 2번 동료 요양보호사와 상의하여 대상자를 교체하면 안되고 요양보호사의 업무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수행합니다. 4번 장기요양 등급을 높게 받는 방법을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은 절대 금지 행위입니다. 5번 본인 부담금 면제 요청을 받으면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여 조정하는 것도 절대 금지 행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교재 96페이지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 7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번 15번은 기저귀 사용량이 많다며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보호자에 대한 대처는 4번 기저귀를 자주 갈지 않으면 대상자에게 해롭다고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응 방법이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교재 102페이지에 요양보호 대상자의 해가 되는 활동을 강요받은 경우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번 16번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다 손목을 삐어 통증이 있을 때 초기 관리는 3번 손목 부위에 압박 붕대를 적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손목을 가볍게 틀어주면 안되고 고정을 합니다. 2번 통증 부위를 심장보다 낮게 하는 것이 아니고 심장보다 높게 올립니다. 4번 손상 직후
손목 부위에 온찜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냉찜질을 합니다. 5번 손목 부위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을 하지 말고 움직임을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손상 후 초기 치료, 급성기 3일 정도 이내에서는 냉찜질을 하고 만성 통증일 시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17번 17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오염된 음식을 섭취하여 발생하고 구토, 메스꺼움, 오한, 복통, 설사 증상이 있는 감염성 질환은 5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강하고 장염을 잘 일으킵니다. 18번 18번은 급성설사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2번 물을 충분히 마시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몸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3번 우유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우유 섭취량을 줄이거나 중단합니다. 4번 장 운동을 증가시키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아니고 피합니다. 5번 설사 초기부터 지사제를 복용하는 것이 아니고 지사제는 함부로 써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복용합니다. 19번 19번은 위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3번 부드러운 유동식을 제공한다가 지문 중에서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하복부를 마사지 한다는 것은 위염은 상복부, 명치의 통증과 트림과 구토의 증상입니다. 2번 염장식품의 섭취를 격려한다는 이 질문에서 격려라는 용어보다도 권장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극적인 음식, 지나치게 달거나 맵고 짠 음식은 피합니다. 4번 음식을 뜨겁게 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뜨겁거나 찬 음식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5번 음식 섭취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하루 정도 금식을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유동식을 설명했습니다. 20번 20번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병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것은 2번 독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독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으로 겨울철에 유행하고 고열과 함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설명합니다. 21번 21번은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의 변화는 1번 최대 심박출량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심장근육 두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두꺼워집니다. 3번 심박동수는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줄어듭니다. 4번 심장의 탄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저하됩니다. 5번 심장의 혈액순환은 증가되지 않고 감소됩니다.
아래 참고 사항은 심혈관계를 설명했습니다. 22번 22번은 고혈압 약이 몸에 나쁘다고 주장하며 복용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5번 약을 먹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더 위험하다고 한다가 지문 중 가장 맞는 대답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고혈압 약물 치료 편견 4가지입니다. 23번 23번은 퇴행성 관절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통증이 악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운동하면 악화되고 안정하면 호전됩니다. 2번 계단 오르내리기는 관절을 많이 사용할수록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3번 관절이 뻣뻣해지는 현상은 아침에 흔히 나타납니다. 4번 관절 연골의 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체중을 조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퇴행성 관절염을 설명했습니다. 24번 24번은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의 골절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은 2번 비타민 D를 섭취한다입니다. 지문 1번 저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체중을 유지합니다. 3번 칼슘 섭취를 제한이 아니고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합니다. 4번 침상 안정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침상에 있지 말고 햇볕을 쬐이는 것이 좋습니다. 5번 소량의 알코올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흡연, 음주, 카페인 과다 섭취가 원인 중의 하나로 제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골다공증을 설명했습니다. 25번 25번은 여성 노인에게 나타나는 요실금의 주된 요인은 2번 골반 근육 조절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복압이 줄어들지 않고 증가됩니다. 3번 요도 기능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약화됩니다. 4번 호르몬 분비는 줄어듭니다. 5번 방광 저장 능력도 줄어듭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요실금을 설명했습니다. 26번 26번은 최시된 말해보세요. 발음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웃어보세요. 입의 좌우 모양이 대칭인지 확인한다. 걸어보세요. 비틀거리고 한쪽으로 쓰러지는지 확인한다의 지시에 따른 대상자의 반응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질환은 1번 뇌졸중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뇌졸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27번 27번은 노화에 따른 미각의 변화로 5번 구강점막의 재생 능력 감소가 맞습니다. 1번 미래의 개수는 감소됩니다. 2번 혀의 유두돌기도 감소합니다. 3번 입술 근육의 탄력성은 감소합니다. 4번 구강건조 증상은 증가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화에 따른 특징 중에 하나인 노화에는 맛을 느끼는 세포 수가 줄고 후각 기능이 떨어져 미각이 둔화됩니다. 28번 28번은 당뇨병이 있을 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은 4번 상처 치유 지연이 맞습니다. 지문 1번 시력은 흐릿해집니다. 2번 성기능은 발기부전 등 성기능이 저하됩니다. 3번 소변량보다 자주 소변을 봅니다. 5번 질분비물은 늘어납니다. 우측 박스에는 당뇨병의 대표적인 4가지 증상, 다음증, 다뇨증, 다식증, 체중 감소이고 아래 참고사항은 당뇨병을 설명했습니다. 29번 29번은 우울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햇볕을 받으며 규칙적으로 운동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분노나 감정 표현을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고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2번 모두 괜찮아질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은 막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3번 혼자 있는 시간을 갖도록 배려하는 것은 혼자 있는 시간보다 주변에 긍정적 지지가 필요합니다. 4번 관심을 드러내기보다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관계를 형성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우울증은 본인 스스로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변에 긍정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30번 30번은 대상자의 건강 정진을 위한 운동 방법은 2번 개인의 신체 능력에 맞는 운동을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빠르게 방향을 바꾸는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3번 고강도에서 중강도 운동으로 진행한다는 고강도에서 운동을 시작하면 안되고 낮은 수준 저강도에서 시작해서 상태를 봐가면서 점차 강도를 올립니다. 4번 준비 운동은 10분 이상 충분히 합니다. 5번 시간이 부족해도 마무리 운동은 꼭 합니다. 31번 31번은 노인 대상자의 약물 복용 방법은 4번
복용약이 있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의사와 상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위장장애가 있을 때는 약의 용량을 줄인다는 것은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면 안 됩니다. 2번. 코팅된 약을 삼키기 힘들 때는 쪼개서 복용하면 안 되고 분할선이 있는 약만 쪼개어 복용할 수 있습니다. 3번. 약이 효과가 없을 때는 임의로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되고 복용하던 약을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하지 않습니다. 5번. 약이 없으면 증상이 유사한 다른 대상자의 약을 먹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처방되는 약은 절대 복용하면 안 됩니다. 32번. 32번은 방문 요양 서비스 기록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4번 오후 3시부터 20분 동안 낮잠을 주무셨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 기록을 명확하게 하려면 육하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육하원칙을 지키지 않고 막연한 기록입니다. 33번. 33번은 요양보호사가 사용하는 기록지의 종류와 기록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5번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와 서비스 제공 시간과 내용이 바르게 연결되었습니다. 지문 1번 상태기록지는 상담 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배설 등 상태와 제공 내용을 기록합니다. 2번 사례회의록은 대상자의 욕구 사정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사례회의의 검토 내용과 결과를 기록합니다. 3번 인수인계서는 사고 내용과 대응 결과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인수인계 업무 내용을 기록합니다. 4번 급여 제공 계획서는 섭취, 배설, 목욕 등의 상태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 목표, 내용, 횟수 등을 기록합니다. 34번. (34번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번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본인이 의식이 없는 경우 가족이 대리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직접 의사결정을 합니다. 2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3번 연명의료 중단 의향을 명시해도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합니다. 4번 17세 이상이 아니고 19세 이상 성인이면 작성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35번.
35번은 시설에서 임종한 대상자의 사후관리 방법으로는 4번 가족들이 대상자를 만날 수 있게 시간을 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삽입된 튜브는 요양보호사가 제거하지 말고 의료인에게 제거해 줄 것을 의뢰합니다. 2번 대상자의 소유물을 수거하여 버리지 말고 모아두고 목록을 만듭니다. 3번 대상자의 감기지 않은 눈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고 솜이나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놓습니다. 5번 베개를 제거하여 머리를 낮추고 똑바로 눕히는 것이 아니고 베개를 이용하여 머리를 올리고 똑바로 눕힙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사후 처리는 보통 의료기관 등에서 합니다. 36번 식탁에서 의자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식탁의 윗부분이 대상자의 배꼽 높이에 오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게 하는 것이 아니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습니다. 2번 의자 앞쪽 끝부분에 걸터 앉게 하면 안되고 의자 안쪽 깊숙이 앉게 합니다. 3번 대상자의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앉게 합니다. 4번 팔꿈치를 의자 팔받침대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올바른 식사 자세는 의자의 높이는 발바닥이 바닥에 닿도록 합니다. 37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4번 숟가락을 왼쪽 입술에 대고 음식을 넣어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식사 중 살에 들리면 미지근한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식사를 중단을 합니다. 2번 턱을 들고 목을 뒤로 젖혀 음식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턱을 당기는 자세에서 음식을 넣어줍니다. 3번 오른쪽이 아닌 왼쪽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5번 식전에 신맛이 나는 음료를 주어 식욕을 돋구는 것은 침이 많이 나오게 하여 살에 들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 입에 밥을 넣어줍니다. 38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경관 영양을 돕는 방법은 4번 영양액은 1분에 50ml 이상 주입되지 않도록 주의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영양액은 체온보다 낮은 온도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영양액은 처방에 따라 체온 정도로 준비합니다. 2번 영양액 주머니를 침대보다 높이 맞추어 거는 것이 아니고 영양액 주머니는 위장보다 높은 위치에 겁니다. 3번 비위관이 빠지면 최대한 빨리 밀어 넣으면 안되고 비위관이 빠지면 간호사에게 연락합니다. 5번 구토 증상을 보이면 잠시 중단 후 다시 주입하면 안되고 구토 증상을 보이면 비위관을 잠근 후 바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 등에게 알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경관 영양에 대한 설명입니다. 39번
39번은 대상자의 물약 복용을 돕는 방법으로 2번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용액을 따른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계량컵이 없는 경우 종이컵이 아닌 무침 주사기 등을 이용합니다. 3번 약병 뚜껑은 뚜껑의 안쪽이 아래가 아닌 위로 향하게 놓습니다. 4번 계량컵에 남은 물약은 약병에 다시 넣지 않습니다. 5번 색이 변한 물약은 따르기 전에 흔들어서 사용하면 안되고 버립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물약병 뚜껑 놓는 방법으로 용액병의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의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릅니다. 40번 40번은 대상자의 눈에 안약을 넣을 때 옳은 위치는 4번 하부 결막낭 중앙이 맞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위치에 점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안약 점안 방법으로 각막에 직접 점안하는 것보다 결막에 점안하면 점적기가 눈에 닿아서 오염되거나 눈을 다치게 할 위험이 줄어들어 각막을 보호합니다. 41번 41번은 침상에서 배변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침상머리를 올려 배에 힘을 주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변을 조용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된 상태에서 용변을 보게 합니다. 2번 바지를 내린 후 혼이불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고 바지를 내리기 전에 혼이불을 덮어주고 바지를 내립니다. 4번 배변하는 동안 피부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고 배변할 때는 피해주고 배변 후 뒤처리할 때 피부 상태를 살펴봅니다. 5번 배변 후 항문에서 요도 쪽으로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배변 후 앞에서 뒤, 요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상 배설은 화장실에 못 가는 사정으로 침상에서 배설하는 경우입니다. 42번 42번은 대상자의 배설물을 관찰한 결과 시설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4번 대변에 점액질이 섞여 있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정상적인 배설물 상태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배설물 상태를 보고해야 하는 경우는 소변이 탁하거나 뿌옇다, 거품이 많이 난다, 소변 냄새가 심하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거나 푸른 빛이거나 대변에 피가 섞여 나와 선홍색이거나 대변이 심하게 묽거나 점액질이 섞여 나오는 경우입니다. 43번 43번은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이동변기 사용을 돕는 방법은 1번 소독약으로 세척할 수 있는 이동변기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이동변기를 대상자의 왼쪽에 놓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의 건강한 쪽 오른쪽에 놓습니다. 이동변기 앞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는 것이 아니고 이동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메탈을 깔아줍니다. 4번 이동변기 높이를 침대보다 높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변기 높이는 침대와 같도록 놓습니다. 5번 이동변기를 하루에 한 번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변기는 사용할 때마다 매번 깨끗이 세척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이동변기는 서거나 앉는 것은 가능하나 화장실까지 걷기는 어려운 대상자의 배설을 돕기 위해 사용합니다. 44번 44번은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는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하는 방법은 4번 몸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기저귀를 교환한다입니다. 지문 1번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는 것은 대상자가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없으므로 돌려 눕혀 방수포를 깔아줍니다. 2번 기저귀 안에 속 기저귀를 대주는 것이 아니고 기저귀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줍니다. 3번 기저귀는 하루에 3번 교환한다는 것은 기저귀는 정해진 시간에 갈아주는 것이 아니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사용한 기저귀는 안쪽 면이 아니고 바깥쪽 면이 깨끗한 부분이 보이도록 말아서 버립니다. 45번 45번은 유치도뇨관을 하고 있는 대상자의 소변주머니 관리 방법은 3번 소변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잠근다가 맞습니다. 1번 소변주머니를 세척하여 재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배출구를 소독한 후 사용합니다. 2번 소변주머니를 하루에 한 번 비우는 것이 아니라 소변량과 색깔을 2 내지 3시간마다 확인하고 비웁니다. 4번 소변주머니를 아랫배보다 높게 위치시키면 안되고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두지 않습니다. 5번 소변주머니의 배출구가 바닥에 닿게 놓아서는 안되고 배출구를 알코올 솜으로 소독한 후 제자리에 놓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과 방광 세척은 간호사나 의료기관의 소관사항입니다. 46번 46번은 치아가 없는 대상자의 입안을 깨끗이 닦아내는 방법은 3번 윗 잇몸을 먼저 닦은 후 아래쪽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젖까지 깊숙이 닦지 않습니다. 2번 마른 거즈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즈를 감은 서랍자 또는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를 물에 적셔 닦습니다. 4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는 것이 아니고 앉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닦습니다. 5번 입안을 닦아낸 후 입 주변의 물기는 닦아냅니다. 47번 47번은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3번 피부 건조 예방을 위해 오일을 발라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보온을 위해
면제품 양말을 신깁니다. 2번 피부가 자극되므로 마사지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마사지를 해줍니다. 4번 염증 예방을 위해 발톱은 일자로 잘라줍니다. 5번 안쪽으로 파고든 발톱은 알코올로 소독해 주면 안되고 요양보호사는 의료 처치를 하지 말고 발톱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주어야 합니다. 48번 48번은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3번 따뜻한 물을 음부에 흘려보낸 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욕 담요로 복부만을 덮는 것이 아니고 몸과 다리를 덮습니다. 2번 둔부 밑에 변기를 넣은 후 방수포를 까는 것이 아니고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 수건을 겹쳐서 깐 후 변기를 밀어 넣습니다. 4번 회원부에 분비물이 있으면 소독해 주지 말고 시설장이나 간호사에게 보고합니다. 5번 회원부 세척 후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회원부 청결 관리는 대상자의 수치심이나 성희롱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최대한 대상자 스스로 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49번 49번은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침상 목욕을 돕는 방법으로 5번 한쪽 눈을 닦고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하여 반대쪽 눈을 닦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목, 이마, 얼굴 순서로 닦는 것이 아니고 얼굴, 이마, 목 순서로 닦습니다. 2번 면봉으로 귀 안쪽의 귀지를 닦지 않습니다. 귀 안쪽을 닦을 때는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3번 샴푸를 묻혀 손톱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기는 것이 아니고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하며 머리를 감깁니다. 4번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같은 방향으로 닦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상 목욕은 움직이기 어려운 대상자를 침대에 누인 채로 편안하고 청결하게 목욕시키는 경우입니다. 50번 50번은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는 3번 마비된 팔에서 머리에서 건강한 팔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편마비 대상자에게 옷을 입히거나 벗길 때 기준으로 입마 벗건을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입힐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벗길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라는 의미의 입마 벗건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옷 입힐 때나 벗길 때의 문제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51번
51번의 그림은 아래 참고사항에서 설명과 같이 요추와 안정화 운동으로서 척추의 안정성을 제공하고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5번 보행 시 신체 안정이 맞습니다. 53번 52번은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제시 내용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제시 내용은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마.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먼저 가압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섭니다. 다음은 라압은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습니다. 다음은 다압은 요양보호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합니다. 다음은 나압은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킵니다. 마지막으로 마압은 몸통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려 앉히는 순서입니다. 따라서 4번 가, 라, 다, 나, 마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사지마비 대상자 일어나 앉히기 사진을 참고하셔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53번 53번은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의 이동을 돕는 방법으로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휠체어 4바퀴 모두 지면을 닿은 상태로 경사길을 앞으로 내려갈 경우 대상자가 앞으로 굴러 떨어질 수 있습니다. 54번 (54번은) 그림과 같은 보행기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보행을 돕는 방법은 그림은 성인용 보행기입니다. 4번 먼저 옮긴 발이 나간 지점까지 나머지 발을 옮기게 한다가 맞습니다.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앞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기능이 불안정한 쪽에서 보조를 합니다. 2번 대상자를 보행기 앞에 기대어 서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를 바른 자세로 서게 합니다. 3번 건강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기는 것이 아니고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옮깁니다. 5번 보행기는 대상자의 팔꿈치가 90도로 구부러지는 높이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팔꿈치가 30도로 구부러지도록 하고 대상자 둔부 높이로 조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한쪽 다리만 약한 대상자는 약한 다리와 보행기를 함께 앞으로 이동합니다. 55번
55번은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버스에 승차할 때 순서로 옳은 것은 오른쪽 박스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를 때와 같이 지팡이가 이동 후 건강한 다리가 이동하고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가 이동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 다리가 건강합니다. 또한 왼팔에 지팡이를 짚게 됩니다. 따라서 지팡이가 먼저 나가고 다음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가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마비된 오른쪽 다리가 따라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2번 지팡이에서 왼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요양보호사는 지팡이를 쥐지 않은 옆쪽에 위치하여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대상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잡고 대상자와 호흡을 맞춰 보행합니다. 56번 56번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5번 엉덩이 밑에 손을 넣어 매트리스 공기압을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매트리스 위에 찜질기를 깔아주면 안됩니다. 날카로운 물건이나 열에 닿으면 터져서 공기압이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2번 대상자 외에 1인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성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일주일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하루에 한 번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4번 매트리스는 끓는 물에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매트리스는 흐르는 물로 소독한 후 말려서 사용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매트리스의 교대 부양을 통해 압력을 분산하여 욕창을 예방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복지 연구입니다. 57번 57번은 가래가 묻은 물품을 처리할 때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4번 가래가 묻은 의류는 일반 의류와 분리하여 세탁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품을 처리한 후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2번 사용한 장갑은 말려 두었다가 다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한 장갑 등 오염된 물품은 정해진 곳에 버립니다. 3번 흡인병에 분비물이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하는 것이 아니고 깨끗이 씻어서 소독합니다. 5번 가래를 흡인한 카레트는 흐르는 물에 씻은 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카레트는 비벼 씻고 15분 이상 끓인 후 그늘에 말려서 사용합니다. 58번 58번은 낙상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5번 복합질환으로 5가지 종류의 약물을 복용하는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낙상을 일으키는 요인, 신체적 요인, 환경적 요인, 행동적 요인을 설명했습니다. 59번
59번은 시설에서 전기사고에 대비하여 안전수칙을 지킨 경우는 3번 의료기기는 접지용 3핀 플러그를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플러그를 뽑을 때 전선을 잡고 뽑는 것이 아니고 플러그를 잡고 뽑습니다. 2번 전원이 켜진 전기기구를 물로 세척하는 것은 절대 금지 사항입니다. 4번 전선이 벗겨진 경우 청테이프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절연 테이프를 붙이거나 교체합니다. 5번 하나의 콘센트에 전기 코드 여러 개를 이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 60번 60번은 고혈압 대상자에게 혈압을 낮추기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칼륨이 많이 함유된 식품은 4번 찐 고구마입니다.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고혈압의 경우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합니다. 61번 61번은 다음과 같은 표시 기호가 있는 의복의 다림질 방법은 그림에서는 다리미 속에 80 내지 120도 C의 표기와 다리미 아래 물결 무늬의 그림이 있습니다. 5번 원단 위에 천을 덮고 80 내지 120도 C로 다림질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다림질 표시 기호 3가지입니다. 62번 62번은 대상자가 복용하던 처방된 약이 떨어져 요양보호사가 대신 구매할 때 옳은 방법은 4번 약을 구매하기 전에 처방전과 비용을 준비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은 부적절하거나 부당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일상 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가기 등을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63번 63번은 치매 대상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것은 3번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는 문을 잠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복용약은 식탁 위에 놓아두지 않고 치웁니다. 약 등 위험한 물건은 치매 대상자가 발견할 수 없는 곳에 보관합니다. 2번 욕실 세제는 세면대 위에 두지 않고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보관합니다. 4번 과일 모양의 자석을 냉장고에 부착하지 않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먹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5번 온수 수도꼭지는 투명 테이프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표시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치매 대상자 사고 발생 원인으로 자신의 안전을 고려치 않고 자신이 과거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새로운 일, 학습 능력이 부족하고 금방 잊고
상황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64번 침해 대상자가 흥분해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헝클어 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콩나물 다듬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는 침해 대상자가 침해 후기 단계인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못하여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논리적 생각을 못하고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주변에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65번 침해 대상자가 이 감자 너무 맛있어라며 채소 비누를 먹을 때 대처 방법은 5번 제거랑 바꿔 먹어요 라며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해 대상자 음식 섭취 관련 행동의 이유는 과식하거나 배고픔을 호소하는 경우와 손에 만져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하는 이식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66번 66번은 침해 대상자의 수면을 돕는 방법은 4번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취침 직전에 운동을 하게 하면 안되고 취침 직전에는 안정감을 주어야 합니다. 2번 취침 전에 좋아하는 술을 제공하면 안되고 오후와 저녁에는 커피나 술과 같은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저녁 식사 후 바로 잠자리에 들게 하지 말고 일정한 시간 경과 후에 잠자리에 들게 합니다. 5번 밤에 잠이 부족한 경우 낮잠을 제재하고 산책 등 야외 활동을 하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해 대상자가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것은 시간 감각이 없어 낮과 밤이 바뀔 수 있으며 외부 환경이 불편하거나 안정감이 없을 경우입니다. 67번 67번은 밤에 자다가 깨서 배를 움켜잡고 거실을 배회하는 침해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복통이 있는지 확인한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2번 따뜻한 녹차 등 수면을 방해하는 커피나 카페인 음료를 주지 않습니다. 3번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려 주기보다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줍니다. 4번 문을 열어 신선한 바람을 쏘이게 하기보다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음을 차단합니다. 5번 빨래를 개면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것은 밤에보다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배회 증상을 줄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와 같이 배회의 원인은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68번 (68번은) 치매 대상자가 딸에게서 선물 받은 지갑을 누군가 훔쳐갔다며 주위 사람을 의심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평소에 지갑을 두는 장소로 가서 함께 찾아본다가 지문 중 가장 적절합니다.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이유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곤란해지고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의 수용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69번 (69번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던 치매 대상자가 앞에 앉아 있는 노인에게 화내며 욕을 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서로 대면하지 않도록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지문 1번 즉시 사과하기보다 천천히 관심 변화를 유도합니다. 2번 단호한 어조로 욕을 멈추게 하지 않고 온화하게 이야기합니다. 3번 진정시킨 후에도 상기시키지 않습니다. 4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다고 경고와 같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파괴적 행동의 특징입니다. 70번 70번은 해전령만 되면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며 불안해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좋아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가 가장 적절합니다. 지문 1번 커튼을 걷어 밖을 볼 수 있게 하지 말고 들뜬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2번 조명을 어둡게 하기보다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번 혼자 조용히 쉴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기보다 관찰하며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5번 피자와 콜라를 제공하여 포만감을 느끼게 하면 안되고 따뜻한 음료수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래 참고사항의 석양증후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71번 71번은 치매 대상자가 다른 치매 대상자의 앞에서 옷을 벗고 성기를 노출할 때 대처 방법은 3번 자연스럽게 다가가 옷을 입혀준다가 가장 적절한 대처입니다. 지문 1번은 상하의가 붙은 옷을 갈아입히기보다 성적 관심을 보이면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삼가합니다. 2번 모욕감을 주어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보다 다른 욕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4번 크게 소리를 질러 행동을 제지하면 안되고 부드러운 태도로 설명합니다. 5번
다른 침해 대상자에게 행동의 원인을 이해시키기보다 당황하지 말고 옷을 입혀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돕는 기본 원칙을 설명했습니다. 문제풀이 해설을 할 때마다 설명을 합니다만 침해 대상자의 문제 행동 8가지, 반복적 질문, 음식 섭취 관련, 수면장애, 배회, 의심 망각 환각, 파괴적 행동, 석양 증후군, 부적절한 성적 행동은 표준 교재에서 12페이지밖에 되지 않지만 매회 7, 8문제가 출제되고 있어 공부 시간에 비해 득점 효과가 아주 높은 파트입니다. 집중 공부가 필요합니다. 72번 72번은 대상자와 대화할 때 비언어적 의사소통 방법으로 바람직한 것은 3번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에서 과잉이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문 2번은 손가락으로 지적하며 이야기하는 것은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에서 침해 대상자의 신체적 언어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 정면에서 마주보고 눈높이에 맞추고 관심을 보이고 접근 시 옆에서 합니다. 73번 73번은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외출하려는 침해 대상자와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4번 여름 옷 위에 두꺼운 외투를 껴입고 함께 나가요가 가장 적절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침해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의사 전달을 할 수 없게 되어도 감정 기능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사 전달이 불가능할 경우 대상자가 원하는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74번 74번은 대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애들이 못 오니까 밥맛도 없고 외롭네 라고 이야기할 때 공감적 반응은 5번 매주 보던 자녀들을 못 보시니까 마음이 허전하시군요가 가장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75번 75번은 더러워진 옷을 갈아입지 않으려는 대상자에게 나 전달법으로 올바르게 의사소통한 것은 4번 옷을 갈아입지 않으시니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되어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 사항과 같이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76번 76번은 제시 내용,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여 전달하고 이해 여부를 확인한다.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한다의 의사소통 방법이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3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성 난청은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생기는 청각 기능의 저하입니다. 77번 77번은 질식이 의심되는 하임리히법이 필요한 대상자는 1번입니다. 아래 참고 사진과 같이 질식 시 대상자의 주요 증상은 목을 조르는 듯한 자세를 한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가슴 부위의 호흡 운동이 보이지만 공기의 흐름이 적거나 없습니다. 78번 78번은 대상자가 반응은 없으나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이 관찰될 때 취하게 해야 하는 회복 자세는 아래 참고사항 설명과 같이 회복 자세는 대상자의 몸 앞쪽으로 한쪽 팔을 바닥에 대고 다른 쪽 팔과 다리를 구부린 채로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그림 1번이 맞습니다. 지문 4번의 그림은 1번과 유사한 자세이지만 고개가 돌려 눕혀져 있습니다. 79번 79번은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전기 충격이 전달될 때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3번 자동 심장 충격기는 10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4번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전극 패드 부착, 재세동 순서가 아니고 자동 심장 충격기는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재세동 순서로 사용합니다. 5번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2분 후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충격을 전달하고 나서 즉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반복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4단계는 먼저 전원을 켜고 두 번째로 패드를 붙이고 세 번째로 심장 리듬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모두 물러나고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즉시 가슴 압박을 다시 시행합니다. 80번
80번은 심폐소생술을 할 때 기도 유지를 위한 자세는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도 유지는 대상자가 반응을 하지 않고 의식이 없으면 구강 내의 혀를 지탱하는 근육이 이완되어 기도가 폐쇄되는 것을 방지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2번의 자세가 맞습니다. 이상으로 최종 점검 본시험 연습 18번째였습니다. 기억력을 높이기 위한 반복적인 문제풀이 공부는 본시험장에서 답안 선택을 쉽게 해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조금만 관심을 기울여 공부를 하신다면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CBT 시험과 지필시험을 대비한 문제풀이도 계속됩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신 공부가 일상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